이게 도대체 어떤 일인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김어준이 아니죠. 문재인과 신천추가 어떻게 연결이 된 건지 먼저 뉴스 영상을 하나 보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녹취는 더 있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은 신천지 조직이 얼마나 큰지 정치권이 알아야 한다며 전국적인 여성단체 근우회를 언급했습니다. 근우회가 전부 신천지에 들어와 있다고 했습니다. 신천지에서 탈퇴한 전직 간부들은 근우회가 윤석열 캠프와 신천지를 잇는 가교의 역할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김영민 기자입니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은 2020년 7월 법원의 구속심사 하루 전 신천지 고위 간부와 통화했습니다. 당시 경기지사인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대권 주자들이 신천지의 조직력을 간과하고 있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들이 얼마나 멍텅구리한 게 욕심 많은 이게 대권 주도자들이라는 것이다. 신천지가 손잡고 있는 사회단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나? 한 개 총이 두 개 총보다 더 크다 할 수 있어. 안 그러나? 특히 근우회라는 단체를 강조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사회단체가 뭔지 알아? 근우회라 그랬지? 근우회가 전부 우리한테 다 돌아있고. 한국근우회는 일제강점기 항일 여성단체인 근우회를 계승한다며 1982년에 만들어진 여성단체입니다. 이 단체 이희자 회장은 회장 직함을 내세워 정치권 인사들과 널리 교류해 왔습니다. 전 신천지 간부들은 이 근우회가 신천지 위장 조직이라고 말합니다. 신천지 입장에서는 갓을 쓴 거예요. 근우회를 갓을 씌워놓고 그 안에 내부는 다 신천지 사람이고 근우회 행사나 이런 걸 보면 다 신천지 성도들이 안내하고 행사하고 공연하고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전 신천지 간부들은 이희자 근우회 회장이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캠프와 신천지를 잇는 가교 역할을 했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 회장이 윤석열 후보를 직접 만나고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를 이만희 총회장과 연결시켜줬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이희자 회장과 근우회의 입장을 수차례 물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만희의 육성 증언이 나온 거예요. 근우회가 신천지 조직이다. 신천지의 이제 위장 조직인 거죠. 위장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신천지 자체로는 정치권과 직접 연결을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위장 조직을 통해서 정치권과 접촉을 하고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언론에서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건 이 근우회를 통해서 윤석열에 접근을 했다, 신천지가, 이만희가. 그래서 근우회가 윤석열과 신천지를 잇는 가교 역할을 했다라는 이제 증언까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근우회는 뭐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여성 단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만희는 제가 실제 규모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도 제 예상에는 저 근우회 회원으로 신천지 신도들이 참여를 하고 근우회라는 이제 신분 세탁을 해서 근우회를 통해서 신분 세탁을 한 후에 정치권에 접근을 해서 정당에 가입을 하거나 정당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이 들고요. 자, 언론 보도 하나. 지금은 이제 주로 국민의힘과의 커넥션이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캠프에 근우회가 접근한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저기 이만희의 증언이 언제 나온 거냐면 2020년에 나온 거예요. 물론 2020년에 뭐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조금씩 문재인 정부하고 갈등을 빚고 있었던 시점이긴 하지만 아직은 윤석열이 뭐 대선 후보로 부각되는 시점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저런 증언을 한 거예요. 근우회의 영향력을 정치인들이 잘 모른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언급을 하면서 이재명이 잘 모른다. 우리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윤석열과 연관되기 전에 있었던 그러한 발언이기 때문에 윤석열과 관계하기 이전에 신천지의 이만희는 근우회를 통해서 정치권과 접촉을 시도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고요. 실제 정치권과 어떻게 유착이 됐는지 JTBC에서 단독 보도한 내용 하나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네, 근우회라는 여성단체가 전부 신천지에 들어와 있다는 이만희 총회장의 녹취, 그리고 국민의힘과 신천지를 잇는 역할을 했다는 전직 간부들의 증언은 앞으로 정교유착 의혹을 풀 열쇠가 될 수도 있을 듯합니다. 오늘도 이자영 기자가 새롭게 취재한 내용들을 가지고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근우회, 원래는 신천지와는 무관했던 단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 출발은 신천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대 중반쯤에 이 유력 인사들을 포섭하고 싶었던 신천지 측이 이희자 회장에게 접근을 했고 그 전도에 성공을 했다는 게 핵심 간부의 설명입니다. 예. 이 신천지가 만든 이 회장의 인물 보고서인데요. 이 보시는 것처럼 지지도, 기여도, 지위에 등급을 매겨놨고 소속이라든지 학력 그리고 주요 경력들도 쭉 적어뒀습니다. 자, 이 시점부터 근우회가 사실상 신천지가 정치권에 접근할 때 우회로 그리고 위장단체의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국민의힘 당원가입 동원의 핵심 인물이죠. 신천지 2인자인 고모 씨가 이 회장을 직접 관리했다고 하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희자 회장님을 직접 공부를 가르쳤어요. 성경 공부를 직접 가르쳤어요. 네. 예, 그럼요. 그리고 고는 유력 정치인들을 소개하면서 양아들이다라고 소개하고 다녔고. 예, 양아들이란 표현이 들어가네요. 단숨에 그러니까 이인자와 양어머니, 양아들의 관계가 되고 유력 정치인들을 소개하고 다녔다라는 얘기입니까? 네, 그만큼 이희자 회장의 어떤 정계 인맥이 화려했기 때문이라는 게 전직 간부들의 증언입니다. 지난 2023년이랑 24년도 한국근우회의 어떤 행사 영상들을 보시면요. 지금 나가고 있는데 유력 정치인들이 줄줄이 참석을 했습니다. 예.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윤핵관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보이고요. 송석준,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모습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축전도 많이들 했습니다.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 그리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 그리고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축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앞서 리포트에서도 설명을 해드린 부분인데요. 22년도 1월에는 저렇게 이희자 회장과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만나서 사진을 찍은 것도 공개가 된 이게 바가 언제라고요? 있습니다. 22년 1월입니다. 대선 직전이죠. 대선 직전이요. 예, 이런 연결고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만희 총회장이 신천지는 성범죄로 구속된 JMS 정명석이나 혹은 그 세월호 참사 때문에 수사받은 구원파와는 다르다고 자신감을 가졌던 걸로 보입니다. 예, 주로 국민의힘 소속 인사들이 많이 등장을 하네요. 그리고 2023년, 2024년 행사의 아까 영상이었고요. 예. 이희자 회장이라는 사람, 신천지 안에서는 정치권과의 가교 역할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역시나 2022년 대선 전인데요. 그 이희자 회장이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 그 이만희 총회장의 오찬 만남을 주선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자리에서 김무성 전 대표의 휴대전화로 이만희 총회장과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전화 통화를 했다는 내부 증언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예. 또 이희자 회장은 신천지가 겪은 여러 소송에 대응하거나 조언하는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예. 신천지의 간부라거나 중책을 맡고 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핵심적인 역할을 했네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극소수의 인물만 이 이희자 회장의 존재라든지 정확한 역할을 알고 있었던 걸로 신천지 안에서요? 보입니다. 예, 그 신천지 서열로 한 100명 안에 드는 그 내부 간부 증언을 제가 좀 들어봤는데요. 이분 말로는 본인뿐만이 아니라 그 서열상 한 40위 안에 든다고 할 수 있는 집화장들도 이 이희자란 인물에 대해서 또 근우의 역할에 대해서 잘 몰랐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권 접촉이라든지 혹은 로비에 정확한 내용을 아는 건 결국 이희자 회장 본인 그리고 2인자인 고모 씨뿐이라는 게 지금까지 검경 합수본 조사받은 신천지 전직 간부들의 공통적인 진술입니다. 예. 한편 이 신천지가 조금 전에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 당원 가입이나 정치 활동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JTBC의 어제 보도에 대해서도 오늘에서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신천지 측은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이라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하지만 신천지 전직 간부는 어제 JTBC에 보도된 내용들 내일 합수본에 제출하고요. 관련해서 진술도 할 예정입니다. 네. 수사해보면 알겠죠? 잘 들었습니다. 이자영 기자였습니다. 뭐 대충 이제 근우회란 조직이 어떤 조직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 근우회 회장이었던 이희자를 통해서 정치권에 신천지가 이제 접근을 했고
실제 이제 정치인들과 친분을 과시하거나 정치인들이 그 근후회 행사에서 발언을 하는 뭐 주로 이제 국민의힘 쪽이에요. 보수 정치인들 위주로 이렇게 보셨는데, 자, 이 신천지가 정치에 관여하기 시작한 건 상당히 오래가 됐습니다.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의혹 중에 하나가 새누리당의 당명 문제죠. 이건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홍준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천지를 우리말로 바꾸면은 새누리 아니냐. 그때부터 좀 이상했다. 그래서 신천지가 정치권에 개입하기 시작한 것은 박근혜 때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박근혜 때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즉 한나라당이라는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변경을 했을 때 이게 신천지에 어떤 영향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혹을 갖고 있고, 이번에 이제 뜬금없는 인물이 등장을 했죠. 장동혁이 8일 만에 이제 참 이 소식도 여러분들께 못 전해드렸는데 8일 만에 단식을 끝냈는데 단식을 끝낼 명분이 없었어요. 뭐 8일을 할 단식을 전 뭐하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80일도 아니고 최소한 20일은 해야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님께 명함이라도 내밀지 않겠냐. 25일은 버텨야 된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장동혁은 큰 인물 되긴 글렀어요. 이게 뭐 열흘도 아니고 그래도 한 두 자릿수는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유명한 그죠? 뭐 그 우주의 기운이 뭐 모여가지고 막 그런 이상한 소리를 했잖아 박근혜가. 그다음 무슨 오방신인가 뭐 이상한 거 해놓고 이상한 짓거리를 해가지고 저 박근혜가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박근혜를 이제 구원해 준 게 장동혁을 구출해 준 게 박근혜예요. 근데 지금 박근혜가 나올 타이밍이 아닌데 나오잖아요. 그래서 장동혁이를 구원해줘. 그리고 이제 장동혁이는 제가 관상 자체가 사입이다. 2명인데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 저는 장동혁하고 김민수가 대단히 의심스러워요. 이 사람들이 뭔가 이 비주얼 자체가 뭔가 사이비적인 이런 느낌이 강하게 나. 그래서 얘네들이 뭐 신천지나 통일교나 이런 종교 세력들의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어떤 우리가 볼 때 사회적 통념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정치 행보를 장동혁이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정치 세력들과 장동혁, 김민수는 유착돼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장동혁이를 구출해 준 게 박근혜 아니에요. 그런데 한나라당의 이름을 새누리당으로 바꾼 게 박근혜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신천지 유착설이 있었어. 자, 그런데 이걸 제가 기어이 찾아냈습니다. 자, 놀랄만한 지금 과거사가 드러났어요. 한나라당 지지단 보수단체, 한나라당 지지 보수단체 근후회,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 2012년 11월 29일 2012년 대선 때, 자, 2008년 총선 당시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의 지역구 공천을 신청했고, 박 후보를 지지했던 친박연대 비례대표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던 근후회가 28일 서울 영등포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을 했다. 즉 이게 재밌는 거예요. 지금 신천지가 박근혜를 통해서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라는 그런 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나라당의 이름이 새누리당으로 바뀌었다. 이런 이제 추측들이 많았고, 당시에 조직적으로, 그러니까 2008년 경우로 보여요. 2000년대 초반에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한나라당 당원에 가입을 했다. 뭐 이런 증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던 2012년 대선 때 이 근후회가 박근혜를 지지했던 근후회, 그럼 당연히 신천지와 연관이 있었던 거죠. 이 근후회가 문재인을 지지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문재인은 이 대선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우리가 이거를 이제 뭐 이미 보도가 된 내용이에요. 보도가 된 내용인데 이걸 우리가 주목하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근우회라는 단체가 그냥 보수 단체인 줄 알았던 거야. 신천지와 근우회의 연관성을 우리가 몰랐잖아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이 근우회가 신천지의 위장단체였다라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근우회가 문재인 지지 선언을 했어. 그리고 윤석열의 지지 선언도 했습니다.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우회와 문재인의 이 연결고리가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예, 근우회가 원래는 신간회의 뭐 자매단체였어요. 신간회, 독립운동단체였던 신간회의 자매단체였습니다. 원래는. 그래서 근우회라고 여성 독립운동단체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이 한국 근우회는 그 근우회를 계승해서 여성운동을 한다라고는 하지만, 여성 통일운동을 한다라고는 하지만, 근우회를 계승한다라는 건 신분 세탁을 위한, 신천지가 정체를 감추기 위한, 제가 볼 때는 명분이라고 보이고, 이 근우회는 원래 있었던 근우회, 독립운동 단체를 팔아가지고 신천지가 정치활동을 하기 위한 위장단체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82년도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어느 시점에 신천지와 유착이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아직 그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으나 지금 나오고 있는 보도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이 근우회가 여성 독립운동 단체를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신천지가 정치권에 선을 대기 위한 이런 위장단체의 역할을 했다라는 게 이미 확인이 돼요. 그런데 2018년에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독립운동은 남성만 했던 게 아니다. 독립운동은 남성만 했던 게 아니고 여성들의 역할도 컸다. 아니 그거야 뭐 좋은 일이죠. 그러면서 여성 독립운동가 발굴 작업을 해요. 자, 지난해 광복절 올해 3.1절 기념사에서도 여성 독립운동가를 언급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 때 여성 가사노동 인정 기쁘다. 정부 여성과 남성 어떤 차별도 없이 독립운동 역사를 발굴한다. 자, 갑자기 여성 독립운동가를, 이게 나쁜 일은 아니지만 발굴하는데 집중을 합니다. 이게 근우회랑 어쨌건 뿌리로 연결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성 독립 유공자가 정부 수립 이후 포상된 여성 독립 운동가가 299명인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2명이 발굴이 됐다라는 거예요. 예, 조연아님, 얼마 전 정청래가 국회의원 되기 전에 근우회 이의자 행사에 가서 무궁화를 흔들며 만세를 부르는 영상도 나왔답니다. 예, 그것도 이제 또 기회가 되면 또 제가 또 보도를 해드릴게요. 예. 갑자기 여성 독립운동가 발굴 사업에 문재인이 집중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근우회와 직접 연관된 이 근우회가 지금 있는 한국 근우회하고는 차이가 있지만 근우회와 관련된 근우회 사건을 주도한 후 중국으로 망명하여 의열단 활동을 한 박차정 열사, 근우회와 연관된 인사들도 상당수 발굴을 했어요.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제가 볼 때는 보은 차원에서 한 게 아닌가. 근우회라는 조직을 문재인이 띄워주기 위해서 보은 차원에서 여성 독립운동가 발굴 작업을 한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자, 한국 근우회 창립 95주년 행사. 아까는 2012년 기사를 보셨고요.
그 다음에 2018년 기사를 제가 보여드렸어요. 이건 2022년 기사니까 문재인 정부 집권 말기에 나온 보도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근우회와 문재인과의 연관성이 드러나는 기사들이 눈에 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우회 창립 95주년 기념행사가 이렇게 성대하게, 이의자죠. 성대하게 열렸어요. 그리고 이때는 2022년이면은 이미 윤석열 쪽으로 신천지가 이제 선을 대려고 하던 그런 무렵이었는데, 예. 김아리님, 감기 쾌유하세요. 쌍화차 사드세요. 매일 잘 배웁니다. 붕괴스러운 정청래 독재 타도 소망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 이 근우의 95주년 기념 행사에, 자, 이희자 회장이 내빈 소개를 한 이후에, 예, 건국훈장 애국장, 국민훈장 동백장, 근탑산업훈장, 교육훈장, 대한민국 국민상, 그러니까 그 근우회가 받은 수상 내역들을 소개하는 행사가 있었어요. 예. 그다음에 세계평화 봉사상, 버락 오바마 표창장, 트럼프 표창장, 문재인 대통령 표창장. 그러니까 버락 오바마, 트럼프, 문재인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근우회가. 그리고 예, 그 창립 95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예, 장관을 하고 있죠. 이분은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도 일을 했어요. 근데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근우회 95주년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즉 문재인 정부에서 직접 축하 인사를 보낸 거죠. 박성준 국회의원, 송석준 국회의원. 자, 여기에 재밌는 사람이 등장해요. 유동균 마포구청장. 정청래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행사가 마포 지역에서 행사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뭐 구청장이 갈 수도 있는데, 예, 유동균 마포구청장, 정청래의 측근도 이 자리에 참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창립 95주년 행사. 이거는 윤석열 정부 때가 아니에요. 아주 뭐 성대하게 개최가 됐죠. 예, 윤석열 정부 때가 아니고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도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합수본에서? 이제 뭔가 윤곽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예, 문재인이 신천지와 유착돼 있는 거 아니냐라는 썰이 그동안 종종 튀어나오고 있었는데, 지금 근우회를 통해서 예, 민주당도 신천지와 뭐가 연관이 돼 있는 것 아닌지, 예, 이런 사실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뭐 이런 보도만 가지고, 예, 이 몇 개 기사만 가지고 신천지가 문재인 정부와 유착이 됐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수사가 필요한 것만큼은 사실이다. 확실히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 그래야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는 현재 이 비상식적인 상황도 진실이 드러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너무 늦게까지 했네요. 이틀 연속으로. 요즘 너무 단독 특종이 많습니다. 제가 하여튼 계속해서 추적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